두 학교 다 우리 지역에서 귀족 학교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650만 원 1년 한 학생을 교육하는 비용을 부모님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낼 수 있는 부모가 많이 없죠. 공립학교 가면 공짜니까. 근데 진짜 공립학교가 공짜인가요? 저랑 굉장히 친했던 탐 펜랜드라는 대전국제학교 그리고 수원 경기외국인학교의 헤드마스터였던 탐 펜랜드 총감님이 말레이시아, 남미, 미국에서도 다 학교를 경영하시다 한국에서 한 15년 넘게 학교를 운영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경험해봤던 모든 학부모님들 중에 한국 학부모님들이 가장 educationally sophisticated 하다. 자기가 본 학부모님들 중에 한국 학부모님처럼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기대와 굉장히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부모님 본 적이 없다. 그 말을 하셨거든요. 제가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학부모님들의 그 통찰력을 불신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의 기여는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그런데요. 이 개신교와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병과 학교들이 아직도 많이 영향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 병원과 학교의 길이 다른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사회에서 여러 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63년도부터 제정된 사립학교법처럼 병원의 비리, 병원도 비리가 많죠. 의약품 납품 비리, 뭐 부의 세습, 불투명한 재정, 병원들이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와 병원은 제가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그리고 많은 우리 한국 동포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지금 한국의 가장 높은 기술과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대화의 교회들이 기여한 두 가지 병원과 학교 중에 병원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러운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교육의 선택을 하려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수원에 저희 중앙기독학교하고 소아초등학교라고 우리 천주교 학교가 바로 500m 거리에 두 학교가 같이 있어요. 둘 다 사립초등학교입니다. 두 학교가 경기도 내에 저희 학교가 94년도에 오픈했을 때 소아초등학교 이후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인허가가 된 사립학교가 되었습니다. 두 학교가 친밀하게 같이 일하고 있는데 두 학교 다 우리 지역에서 귀족 학교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를 보내려면 우리 소아초등학교도 그렇고 중앙기독초등학교도 그런데 한 650만 원 1년 한 학생을 교육하는 비용을 부모님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두 자녀를 보내려면 한 50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그렇게 낼 수 있는 부모가 없죠. 많이 부족하죠. 아니 많이 없죠. 우리가 생각하면 왜냐하면 사실은 공립학교 가면 공짜니까. 근데 진짜 공립학교가 공짜인가요? 이 공립학교, 그리고 사립학교는 귀족학교다. 우리 두 학교가 같이 일하면서 동네에서 지역에서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바로 같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예산을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봤는데 그 이름도 얘기하겠습니다. 매원초등학교는 바로 같은 500m 거리에 있는 학교에 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금이 1,19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저희 두 학교보다 1인당 540만 원 정도, 한 30% 정도 이상의 학비를 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소아초등학교와 우리 중앙기독학교의 학부모님들만 이중과세 하고 있어. 그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수원에 있는 모든 학교 학부모님들이 이중과세 내고 있다고요. 공립학교는 돈 안 내고 다니는 것 같지만 세금 다 내셨고요. 우리 지금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권은 학원 선택권입니다. 학원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돈 내고 학원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의료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있는 교포들이 들어와서 의료제도 혜택을 받고 싶은 것만큼 우리나라도 교육제도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비전만 있으면 됩니다. 사립학교들이 제대로 사립학교, 그리고 우리가 650만 원 들여서 한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의 질이 두 학교 다
옆에 있는 공립학교 죄송하지만 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두 학교 들어오려고 학생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립학교에게 정부와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우리들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학원만 선택해야 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중 과세에서부터 우리 한국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자유로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립학교법은 박정희 정권 63년도에 1차로 만들어진 사립학교법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립학교법이 제일 먼저 제정된 거는 1908년 10월 1일에 사립학교령이라고 사실 한일 합방되기 2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제정한 사립학교령입니다. 제가 글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사립학교령은 이처럼 사립학교 교육에 대한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와 간섭을 한 것은 1900년도 후반에 들어서 전국에 설립된 수천 개의 사립학교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애국심과 국권 회복을 고양시키고자 그 제도적인 규제 조처를 필요성을 느낀 일제가 한국 정부에게 강요했기 때문이다. 1909년 4월 말까지 인가를 청원하게 만들었거든요. 각종 조건을 덜어서 청원한 1708개의 학교 중에 인가를 받은 1908년도 사립학교령에 인가를 받은 학교는 242개 교에 지나지 않은 사실을 미뤄봐도 이 제도가 사립학교를 말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이 확인이 된다. 4천, 5천 개의 학교에 이르렀다는 사립학교들이 그 당시에요. 1910년 7월에는 불과 2,000개 학교로 줄어들었고 그 이후에 수많은 학교들이 줄어들었는데 일제가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면서 학교 신설을 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우리 국회에서 최재형 의원님이 법을 개정하신다면 제 제안은 사립학교법이라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악법을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선택권이라는 법을 만들어 주셔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대로 교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